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시대가 있죠. 94년도 94년 한반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황급하게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 교수님 과목이 이제 국제정치학이었는데 국제관계론, 수업 이름은 국제관계론이었어요. 이기택 교수라고. 아마 그 이기택이라는 이름은 원래 정치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교수님인데 아마 당시엔 되게 유명했어. 당시에 뭐 안기부장이네 뭐 이런 자리에 물망에 오르기도 하고, 뭐 IS 정부하고도 좀 친해가지고 상당히 그 학교 내에서는 나름 그 좀 분위기 좀 목에 힘 좀 주고 다녔던 교수인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지금 전쟁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막 하시길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뭔 전쟁이야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지금 무민정부 돼가지고 93년대 무민정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희망에 차서 이제 군부 독재란 말을 하기 쉽지 않지만 군부 정권 군사 정권, 민자당 노태우 정권이 이제 저기 되고, 김영삼 이 이제 문민정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 자칭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94년도 그때 이제 93년도에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왔죠. 그게 바로 클린턴이죠, 클린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민정부였고 미국도 민주당 정부라 뭔가 좀 약간 뭐 민주주의 비슷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 클린턴 행정부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뭔가 본보기로 하나 이제 딱 좀 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북한이야. 북한. 그때도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이란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골칫거리였어요. 당시도 이란이 골칫거리였고, 북한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소련이 몰락을 했죠.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악의 축들이 이제 강대국에서 뭘로 넘어갔냐면 약간 좀 소소한 나라들, 이란하고 북한 이런 나라들로 좀 포커싱을 바꿨죠. 왜냐면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NPT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어서, 미국 주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불평등 조약인 건 맞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거 만약에 뭐 관리 안 하고 막 핵무기 만들려고 놔두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 그쵸? 자꾸 NPT를 뭐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다 만들게 놔둬. 그러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다 그냥 핵무기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좌파들 보면은 그 얘기가 책임을 못 질 얘기가 많아요. 뭐 불평등 조약인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 핵무기를 만들어진 건데, 오펜하이머가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든 거 아니야. 뭐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는 또 독립을 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이제 북한이 그때도 상당히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다들 이제 핵무기 만들겠다고 용을 썼어요. 용을 썼어.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핵무기 만들겠다고 쌍난리를 쳤더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이제 핵무기 만들겠다고 거의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소수한 나라들이 서로 이제 막 민족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또 얘기 많이 한 사람이 뭐 문명의 충돌이나 뭐 해서 사무엘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 그래가지고 또 세계화도 많이 얘기했지만, 반대로 사무엘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 또 문명의 충돌 이러면서 소수한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결국은 사고를 친 거죠. 이제 걸렸어요. 영변 핵시설 이게 이제 위성으로 걸린 거예요. CIA 휴민트도 그렇고 지금 핵무기 만들려고 저거 지금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 채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북한을 바로 때리자, 그냥 바로 때리자라고 해가지고 뭐 협상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려야 된다, 이거. 속였다 우리를, 뭐 없다 그러더니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놀란 거죠. 자기들이 이제 몰래 하다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몰래 하다 걸린 거를 미국이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뭐 협상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북폭을 하자, 저거 딱 핵무기다 저거, 딱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 왜냐면 우리는 당사국이니까 북한이 핵이 있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큰일 날 일이지. 뭐 그때만 해도 뭐 3천만이 다 죽네 만에 별 얘기가 다 있었어. 거기다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의 이제 전략 전술핵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당시에. 오산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그 전술핵이 91년도인가 그럴 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다 그걸 빼내버렸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94년도쯤에 이제 북한에게 딱 드러나 버리니까 완전히 이건 치팅. 서로 우리 핵 없기로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다 하고, 그래 놓고 이 새끼들이, 핵을 몰래 만들고 있었다가 걸렸으니까 그 공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시에서 이제 결국은 클린턴으로 간 상황에서 이상하게 재밌는 게,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미국 민주당보다는요 공화당이 약간 너그러워. 좀 이상한 그런 거 좀 있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난리야,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봉쇄네 뭐네 이런 것들도 끝까지 밀고 가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좀 강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반대잖아. 한국 민주당이 보면은 북한에 너그럽다 못해서 막 돈 퍼져가지고 핵무기까지 만들게 만드는데, 미국은 민주당이 북한을 아주 싫어해. 특히 그때도 클린턴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지. 상당히. 반대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리차드 닉슨 같은 경우도 뭐 아시아 안보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닉슨 독트린 같은 경우도 결국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자기들이 갈구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니네들 안보 니네 알아서 해라. 미국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한량해지는 거고,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지금 트럼프도 결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협상하겠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은 민주당 쪽은 아예 너희들하고 얘기도 안 할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클린턴이 뭐 좀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막 이럴 여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때려, 저거 그냥 죽여야 돼 저거. 약간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저거 그냥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 저거 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저기 집에 쫓아내버려 저거. 딱 이런 느낌이 민주당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자세가 좀 달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태도는 약간 좀 달라.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좀 유의를 해야 돼. 오히려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훨씬 강력합니다. 북한 봉쇄예요, 그냥 미국 민주당은. 뭐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우린 얘기 안 하겠다. 너희들 뭐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야. 오히려 민주당은 약간 그런 개념이야. 공화당은 아니지. 공화당은 개별 협상 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달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때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저렇게 막 폭격을 당하고 이런 것도요, 미국이 주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미국은 지금 공화당 정부잖아요. 재밌는 게 이 미국 민주당은 북한한테는 되게 또 강한데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또 유연해. 이상해, 미국 민주당이. 예? 그게 또 이상해요. 참 신기해, 그것도. 그 미국이 보면은 중동에 있어서는 되게 유화적이야. 그쪽에서 뭐 돈을 받아먹는 게 있는 건지 뭐 있나 봐. 돈 오면 똑같은 건 있겠다. 한국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돈 안 되는 쪽에는 관심이 없어. 중동은 석유에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냥.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적대적인 게 없는데, 중동 문제는 엄청나게 적극적이에요. 예, 중동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국은 때린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반대인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때린다고 쌩 난리인데 미국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당시는 미국이 때리자고 난리고 한국이 이제 따라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시에 이제 미 8군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 클린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야, 이거 때리면은 피해자가 얼마나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이제 미 8군 사령관이 겁이 좀 많았나 봐. 왜냐면 이제 사실 미국은 공습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사실 미 8군이 없었다 그러면은 때렸을 수도 있어. 근데 미 8군 사령관이 자기 만약에 하면 본인들 바로 전쟁이잖아. 거기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피곤해지는 거지. 자기도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고, 장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부풀린 거야. 뭐 하루에 100만 명씩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클린턴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엄살을 떤 거지, 엄살을. 만약에 지상군이 없었다 그래봐요. 공군만 갈 텐데 뭘 망설이겠어. 바로 때리려고 그러겠지. 죽질 않는데, 자기들. 오키나와 공군기지 같은 데서 날라와가지고, 또 괌이나 이런 데서, 날라와서 폭격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공군만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보고를 했을 텐데,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하루에 100만 명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호시통에서 얘기를 하니까 김영삼도 원래 처음엔 되게 단호했어요. 무조건 때려야 된다 생각하다가 주변에서 자꾸 이제 말이 많은 거지. 왜 지금 이제 정권 시작이 초인데 뭐 또 전쟁 나오고 그러면 자기들도 피곤하고 막 단물 빨아야 되는데, 자기들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온건파가 돼버리는 거야. 주한 미군 8군도 막, 미 8군 사령관이 막 전쟁하자고 막 그랬으면은 했을 텐데, 8군 사령관부터가 자기들이 전쟁에 휘말릴까봐 안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YS 주변 측근들도 나중에 풉시다. 뭐 핵 만들지 안 만들지 어떻게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그 이기태 교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북폭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건 나중에 무조건 핵무기다, 이건. 100% 핵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분은 예측은 정확했죠. 클린턴이 지금도 이제 회고록을 쓰면은 그때 자기가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물론 자기는 지금 살아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뭐 거의 20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가 핵무기를 결국 용인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이 리더들이,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이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판 중에서. 왜냐면 우유부단한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뭔가 사람이 약해 보인다는 느낌이니까, 뭔가 세계적인 리더가 듣기에 아주 싫은 얘기지. 신중하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강하다. 강력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아무리 클린턴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유하게 생겨서도 자기 평판이 그렇게 되는 건 별로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회고록에서도 본인이 후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원래 강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병신이라고 그러지. 클린턴 보고, 이 병신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지 않냐.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해요. 지금도 사실은 뭐 민주당 북한 얘기 듣지도 않아. 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해. 예. 그게 지금 북한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일관된 자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하고 공조하기가 더 좋아요. 바이든이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잘 맞았던 것도, 윤 대통령도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아이 뭐 북한 새끼들 저거 사람이야 저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든도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야. 그냥 뭐가 쪽쪽 맞아 들어가는 거지.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앞에서 야 그러냐?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김 빠지잖아. 김 빠지잖아요 되게. 뭔가 좀 보는 앵글이 달라버리면 김 빠지잖아요. 우리 좀 구독자분들이 나랑 저랑 앵글이 비슷하니까 재밌는 거지. 재미없는 사람들은 야 정보문에 저거 뭐 앵글 저거 뭐냐 저거 이상하다 저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보는 앵글이 비슷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문민정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이게 뭐가 있냐면, 김영삼도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본인도 사실은 뭐 잘 모르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또 군을 또 되게 또 혐오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또 근데 뭐 하나의 척결 이미 한지 1년 됐잖아요. 93년도에 하나의 척결 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도 뭐 이렇게 자기 말 듣겠어요? 안 듣지? 서걱거리고 제대로 뭐 보좌하는 얘기를 했겠어?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도 이제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의욕이. 그러니까 뭐 밑에 놈들이 옛날 뭐 예를 들면 노태우 때라든지 전두환 때처럼 막 다 선후배고 형님 동생 이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형님 저거 완전 핵무기예요. 그래 때려야 되겠지? 그럼 바로 때려야 되죠.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때려. 지금 나라 국가 민족으로 때리자 이렇게 됐을 텐데, 김영삼은 군인들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니. 그때는 완전히 다 그냥 하나에 척결한다 그러고 군인들이 군발이라 그러면 다 쫓아내는 분위기여서 먼 공산의 모내에서도 뭐 육사 출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무슨 악의 축처럼 생각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때가 오히려 그래서 막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출신들이 많이 공직에 들어갔어요. 그때 전에만 해도 육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금 개평 얻어먹은 게 서울대야.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도 육사한테 가로막혀가지고 뭐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해도 막 육사나 군인 출신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 혐오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 뭐 군인들의 어떤 그 강경론, 저거 무조건 때려야 된다 강경론이 자꾸 이제 힘을 못 받는 거죠. 힘을 못 받고 뭔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자꾸 힘을 받는 그런 내부적인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약간 천시되고, 약간 예전에 고려시대의 무신의 난처럼 군인들을 상당히 천시했어요. 군발이라 그러고, 군발이란 말도 그때 나온 거야 사실. 군발이 그 60 이전에는 군발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김영삼 이전에는 뭐 군발이 이런 말 좀 큰일 잡혀가요. 자꾸 그런 말 하면. 군인들 약간 폄하하는 말 자체가 있질 않았어. 군인들은 상당히 좀 높게 쳤고, 뭔가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했지. 또 옛날에 뭐 부모님이 군인이다 이러면 되게 높게 쳤어요. 우리 때는. 우리 옛날에 지금 뭐 서초구 사시는 분들이 군인들이 많고, 이촌동하고. 나름 전통적인 부촌이었던 사람, 내가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데. 우리 때도 뭐 아버지가 뭐 장군이나 그러면 엄청 높게 받고, 지금은 사실 옛날만 못하지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포기를 했죠. 물론 김영삼이 말렸다기보다는 그쵸, 김영삼도 말린 게 주요했겠지만 미국이 만약에 끝까지 설득을 했으면 했겠죠. 미국 말을 뭐 들어야 되니까. 근데 클린턴도 이제 우유부단한 거 맞지. 클린턴도 이제 자기도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보니까 귀가 얇은 거지. 귀가 얇아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귀 안 얇은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내가 가서 남자로서 하는 얘기지만 여자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귀 안 얇은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귀가 얇아. 왜? 여자들은 귀 정말로 속삭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 여자 좋아하는 사람 클린턴이 뭐 귀 안 얇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면은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4년도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하고 반대지. 지금 바로 때려버렸으니까. 지금 바로 때려버리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그 옛날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란 문제를 보면서 특히 지금 이제 막 그 당시에 국가안보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저걸 보시면서 계속 아마 속으로 얘기하실 막 겉으로 주변 친지들한테 얘기하고 계시겠죠.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김영삼의 판단이 모자랐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실 거고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영상을 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만약에 때렸는데 전쟁 났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북한도 재래식 무기가 그때는 상당했고 또 당시만 해도 김일성이가 아마 그때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정상회담 김일성이가 죽었나 그때 94년도에 죽었는데 김일성이가 그 핵폭 북폭이 아마 김일성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아마 그걸 받을 때쯤일 거예요.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었으니까. 그 나름은 그래도 그 북한이라는 나라도 지금 김정은 때처럼 이렇게 막 헬렐레 할 때가 아니라, 약간 좀 정신적으로는 무장이 돼 있는 때라 사실은 좀 겁을 낸 것도 있죠. 겁을 낸 것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부분도 참, 궁금은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역사는 뭐 가정이 없으니까 이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또 정책 위반자들 같은 경우 또 변명의 여지가 있겠죠. 하는데 결국은 핵은 가지게 됐으니까 아마 본인들도 뭐 아쉽겠죠. 아쉬워요.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뭔가 닥터지는 이유가 핵시설 파괴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또 할 말이 없고 아마 옹색해질 겁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앵글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옹색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약간 좀 입지가 옹색해질 사람이 누구겠냐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그 94년도 때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분들이 아마 지금 약간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동창회 같은 데 나가서도 뭔가 이렇게 뒤편에 앉아있고 아마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그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에 보면서 94년도 북폭 때가 상황이 나서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